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생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해서 업적을 이루신 분을 우린 대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실 이분은 연기에서 그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저는 이분 하면은 좀 엄하면서도 네. 따뜻하고 눈물 많은 그 어머님의 예. 그 인상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분이 떠오르셨죠? 네. 바로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여주신 분, 정말 오랜 세월 우리에게 눈물과 웃음을 주고 계신 분, 영원한 한국의 어머니. 배우 강부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시적삼이 어쩜 그렇게 곱게 잘 어울리시는지. 네. 그 빛깔을 뭐라 그러죠, 선생님? 이금희 씨도 아실 텐데 예. 무슨 빛깔이? 쪽빛 맞죠? 쪽빛이에요. 쪽빛. 가장 좋아하시는 색깔. 예, 제가 원래 네. 블루, 이제 서양 말로 하면 블루를 좋아하는데 네. 우리나라 빛깔 중에는 이 쪽빛을 제일 좋아해요. 쪽빛. 잘 어울리십니다. 예. 아니 이렇게 모시적삼 한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김혜영 씨? 아, 여름에는 이 모시옷이 정말 최고죠. 근데 서울 시내도 좀 이런 모시옷 입은 여성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이렇게 양산 받고 그리고 다니는데 뭐 얼마나 조그만 가방 하나 이렇게 딱 그러면 들고. 정말 참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서울이 되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텐데 요즘 참 옷들이 너무 화려하고 뭐 옷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옷이 아닌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녀서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복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실 수밖에 없는 게 탤런트 시험 보러 가실 때도 그 한복을 입고 그랬어요. 가셨어요. 탤런트 시험 보러 갈 때도 그때는 오빠루 치마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속에다 흰 속치마를 입으면 무늬가 나타나는 거. 그런 통치마를 입고 보라색 오동보라라고 있어요. 오동꽃이 참 이쁘거든요. 예, 오동나무꽃. 그 오동보라 관사저고리를 입었어요. 3월 달이니까. 그렇고 머리 하나 질끈 묶고. 그때나 지금이나 화장은 안 하고 그러고 탤런트 뽑는 데를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아주 어디서 이상한 사람 온 줄 알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KBS 공채 2기로 들어오신 남산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셨죠. 여기 KBS 방송공사가 아니고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 남산의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거기에 1기생은 1961년 12월에 뽑았고 3개월 후에 1962년 3월에 2기생을 뽑았죠. 그때 제가 들어갔으니까 합격이 됐죠. 1기생 때 들어갔으면 떨어졌죠. 아유, 왜 이러세요? 아니 정말. 그 얘기를 황기순 씨가 조금 정리해서 왜 시청자 여러분께. 1기 때도 선생님은 붙으셨을 거야, 틀림없이. 아니에요. 1기생 때 없던 인물을 뽑느라고 저를 뽑았죠. 오늘 굉장히 호흡이 가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그래? 강부자 선생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쪽집게입니다. 아니 청문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마음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이름 강부자. 아버님이 지어주신 본명이십니다. 1941년 충남 강경 출생이십니다. 올해로 74 되셨습니다. 우리 나이로 22이던 1962년도 KBS 공채 2기로 입문하시면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배우 시험을 치르러 가셔서 별명이 강경 통치마. 그리고 NG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연기를 추구하셔서 별명은 독일 탱크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의 고수라 별명은 또 있습니다. 송곳 눈이십니다. 송곳 눈. 선생님 출연 작품은요, 드라마 2000여 편, 그리고 영화 50여 편, CF 100여 편, 세상에 라디오 장수 DJ 8회, 우와. 그리고 연극은 무려 100여 편, 수상은 엄청 많이. 결혼 전 9명의 남자로부터 동시에 대시를 받은 그런 어머니십니다. 1967년 공채 동기셨던 배우 이무권 선생님과 결혼하셔서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시고요. 올해로 46년째 결혼 생활하고 계십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장을 직접 해 드시는 아주 살림꾼이시고요. 주량은 폭탄주 3잔이십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면 주사는요
음주 가무형입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다 맞는데요. 네. 폭탄주 석잔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먹어요. 아니 폭탄 발언을 하시네. 분위기가 좋고 예. 이 멤버가 좋으면 폭탄주 몇 잔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렇게 CF 아무거나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 그리고 영화도 50여 편은 아니고 예. 그보다 조금 영화는 적게 했고요. 아, 예. 연극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 귀에 쏙 들어온 그 말 중에 하나가 결혼 전 9분의 남성으로부터 동시에 그죠? 아주 배가 아팠어요. 아니 우와. 그때 남성들이 참 시력이 좋았죠. 앞을 내다보는 그 시력이 좋았죠. 그 미래를 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순철 선생이 맨날 우리 남편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때 그렇게 야 강부자 잡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 너 강부자 잡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 맨날 그런 얘기를 아니 해요. 부군이신 이무건 선생님도 그 잘생기시기로 따지면은 아이 근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분이시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윤인구 씨 너무 잘생기셨지만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 원치 않아요. 남자는 남자답게 생기고 그리고 이 머리에 들은 게 많고 여기 있어요. 네. 여기에. 그리고 가슴 넓고 아량 넓고 뭐 그런 사람이 좋지 머리에 들은 게 많으면 평생 굶고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이야 뭐 남자 혐오스럽게만 안 그래도 생겼으면 이렇게 돼. 지금 가족 가족 사진을 사진. 저희가 뵈니까 아우. 저거는 제 칠순 때 네. 칠순 때 LA 가서 공연을 했는데 우리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딸 내외 왼쪽이 우리 아들 내외 그 앞에가 친손녀 하나 그 앞에가 저 오른쪽에는 외손녀 둘 그러네요. 그 딸네 집에 다 근데 모여가지고 오늘 찍은 거예요. 아침마당에 갈 거예요. 출연해요 하니까 남편 되시는 이무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남편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보면은 참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고 그랬으니까 막 안 입고 없고 눈에 보기 싫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발 오늘 나가서 잘난 척하지 마. 옳은 소리 하지 마. 근데 그거는 저는 옳은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죠. 사회가 다 너 잘했어. 그래. 이러면 이게 엉망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나 아니면 사회 엄마로서나 아니면 여성으로서나 또 이 사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여튼 좀 지적할 건 아닌 하고 건 아니다. 너 그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는 입지 마. 어떤 사람은 그냥 신체 부위가 다 드러나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그렇게 입을까? 젊고 이쁜 여성들이 다리가 날씬해 갖고 입는 건 그래 볼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시온 넘어온 것 같은데 짧은 걸 입고 그러면서 왜 자꾸 내려요 손으로 이렇게 내리긴 그런 걸 왜 입고 나와서 좀 여성은 여성답게 그렇게 입고 다니면 참 아름다울 텐데 이런 소리를 저는 하니까 제발 나가서 오늘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네. 이미 다 하셨네요. 네. 우리는 저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송하고 나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드라마 보고도 엄마 왜 그 씬에서는 옷을 그런 거 입었지? 엄마 왜 그 장면은 그렇게 했지? 딸도 잔소리를 하죠. 모니터. 예, 우리 딸도 그렇고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남편은 뭐 같은 연기자니까 서로 모니터해주는 뭐 그래요. 네. 그 독일 탱크, 송곳 눈 이런 별명은 선생님의 그 특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별명들인 것 그거는 같아요. 독일 탱크라는 별명은 작가 김수연 선생이 네. 절 보고 이제 아유 독일 탱크로구나 독일 생전 병이 안 난다고 건강하시다고. 고장이 안 난다고 늘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하다가 한번 틀리니까 야 독일 탱크도 고장 날 때가 있구나. 그랬고 박정자 선생 연극 배우 박정자 선생이 아유 송곳눈 막 이래요. 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쓱 보고도 아유 옷은 다 잘 입고 왜 양말을 그런 걸 신었어? 그럼 뭐 아니 그 남자 왜 양복은 잘 입었는데 왜 양말을 그런 거 신었냐고. 언제 봤어? 아니 지금 지나갈 때 봤잖아. 쓱 지나가는 순간에 그게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뭘 보면은 이렇게 탁 그러니까 송곳눈이라고 찍어낸다고. 저 말씀하시면서 선생님 저를 자꾸 이렇게 탁탁 쳐다보시는데 혹시 또 눈에 걸리는 게 좀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 황기순 씨는 아주 차림도 좋고요. 괜찮아요. 머리도 괜찮고요. 엄마
네, 아니 정말 괜찮아요. 22살 데뷔 이후에 바로 엄마로 시작을 하셔서 계속 엄마만. 엄마면 그래도 엄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저 아가를 기르는 엄마 또 아니면 학교 밥 사주는 엄마 이렇게 엄마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인데 네. 엄마를 지나서 할머니. 이제 할머니 초에 그런 역할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시작이. 아가씨인데 데뷔. 할머니 역할을. 근데 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안 상하셔. 왜 그러시냐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통치마를 입고 가셨기 때문에 22살이시지만 선생님 이렇게 어른들이 볼 때 연세가 좀 있어 보이고 우아하고 이게 좀 그런 배역을 줘야 이미지가 되겠다 그러셔서. 해서 이렇게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일기생 때는 너무 미인만 뽑았는데 시어머니 시킬 사람도 없고 시누이 시킬 사람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안 되겠다 좀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다 하고 3개월 만에 2기를 뽑은 거죠. 그럴 때 제가 필요했던 거죠. 아유 그런 말씀을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정말 잘 뽑으신 거죠. 그렇죠. 예, 정말 탁월한 거죠. 그때 활동하셨던 분 거의 안 계실 건데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활동하시고 계시는 네. 거니까. 얼마 전까지 둘이 있었거든요. 네. 딱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근데 그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둘 남았어요. 이기생 중에는 15명 속에. 예,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시절만 해도 결혼을 하면 여성은 일을 그만두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잖아요. 되게 그렇게 했지요. 예. 그래서 저도 아기를 낳고 저는 하여튼 눈물이 많아가지고요. 애를 떼어놓고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러니까 엄마 보고 엄마가 와서 애를 길러주지 않으면 저는 들어앉겠다. 이서방이 500원 벌어오면 500원 갖고 살겠다. 그때 당시는 15,000원이 월급인 시대니까 500원 벌어도 콩나물 열흘은 먹으니까 들어앉겠다.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결혼하는. 엄마 가서 누나 도와주세요. 누나는 들어앉기에는 너무 아까운 배우다 이거야. 지네 누나니까 그렇게 보였겠지. 그래서 엄마가 오셔서 19년을 우리 아이들 둘 다 길러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멀리 가셨어요. 아유, 근데 진짜 그게 참 친정어머님 안 계셨으면 명대사 같네요. 네. 엄마가 올라오지 않으시면 나는 500원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에 그냥 어머니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엄마 얘기 좀 하지 마. 지금 선생님 엄마 하시고 벌써 눈이 탁 젖으셨어. 근데 이 세상에 엄마와 자식, 엄마. 우리나라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엄마, 아가. 저는 그래서 아가와 엄마는 어느 프로에도 보니까 엄마가 아들 며느리를 저 필리핀까지 쫓아가셨더라고. 그걸 보면서 집에서 한없이 남의 일이지만 그렇게 왜 자식하고 엄마는 이렇게 맨날 눈물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선생님의 친정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친정어머니 말씀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참 멋쟁이셨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시골에 강경읍 중앙동 50번지에 살 때 그때는 우리 집이 좀 살만했으니까 엄마가 여름이면 옥색 한복을 비치 색깔 한복을 모시로 쫙 입으시고 참 괜찮게 살았으니까 머리를 쪽딱 찌시고 그리고 먹자주 댕기를 우리 어머니 말씀이 늘 제비 혓바닥만큼 이 댕기도 쪽질 때 댕기도 요즘 사극에서 보면 뭐 이건 뭐 난리예요. 댕기가 막 어디까지 나왔는지 어머니 말씀은 제비 혓바닥, 제비 혓바닥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댕기도 그만큼 나오게 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여자는 버선을 이간장방을 막 헤매면서 신어야 된대. 왜냐? 꽉 맞게 신어야 버선이 안 돌아가지 헐렁하고 푹 신으면 버선이 돌아간다고.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낭만적이셨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좋아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술 한잔 하시면 친구분들하고 노래를 근사하게 한 곡 뽑으시고 그런 어머니셨어요. 참 근데 얼마나 무서운 엄마였는지 너무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집에서 결혼해서도요 이렇게 소매 없는 옷을 못 입었어요. 야 입어라 입어라 엄마 더워도 입어라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기사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위가 오직 시집살이를 했겠어요. 사위는 집에서 반바지 러닝샷만 입고 왔다 갔다 못했어요. 여름에도 어머니가 꼭 한복 입으시고 버선 신고 그러고 집에서 계시니까
그렇게 살았죠.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셨어요. 독일 탱크나 송곳눈 별명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별명이신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게 저는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한 푼도 뭐 주신 거 없지만 건강은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아기 낳는 거 2번 이후에는 병원 가본 적 없고 브라질을 24시간 비행을 해도 그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우리 두 부부만 제일 아무렇지도 않아요. 24시간 동안요? 비행 시간이 이거는 24시간이에요. 월드컵 다녀오셨잖아요. 요번에 브라질까지. 다녀오신 안 움직이셨어요? 아니에요. LA 가서 2시간 반 쉬어요. 네. 그 비행기도 좀 물도 먹고 네. 좀 볼일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지치셨는데 선생님 아유. 내려오면 아니 젊은 사람도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근데 70이 넘으셨는데도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아. 갔다 오자마자 그 이튿날 또 하루 종일 일했어요. 어머. 아니 그럼 정말로 예. 지금 1시간 반 동안 연극 무대 서셔도 네. 전혀 이게 무리 체력적으로나 예. 뭐. 연극 무대에서도 요즘은 그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예. 작품을 가지고 6년을 해서 지금 이제 7년째 올 또 시작이거든요. 네. 1시간 50분을 무대에서 화장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배가 아플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나면 분들이 염려스러운데 그건 아니시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둘째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시고 일주일 만에 촬영을 강행하셨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사극 그 자결하는 씬이 있었어요. 에이, 자결. 그건 잘못 알았네. 네? 그냥 낳은 게 아니고 제왕절개했어요. 아니 그래도 둘째 이게 일주일 아이를. 만에 회복이 그럼 되잖아요. 상처가 안 아물었을 텐데. 제왕절개를 했는데 신봉승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 아기 날 예정일이 돼서 아기 낳고 나오게 일주일만 빼주세요. 그때 연화라는 드라마 할 때의 연화. 아주 연화가 대한민국이 절절 울렸죠. 안 돼. 마지막 크라이막스라 작품에서 뺄 수 없어. 빨리 낳고 나와. 빨리 낳구나. 아니 아기가 맘대로 빨리 낳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돼, 못 뺀대요. 그래서 오늘 녹화하고 그 이튿날 바로 준비하고 병원 가서 갔죠. 제왕절개로. 예, 가서 촉진제를 혹시나 촉진제 맞으면 아기가 나올까 예. 안 나와요. 막 절대 안 나오고 버티고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나가서 녹화가 자결하는 씬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정경 부인이라서 맨날 보려에 앉아서 여봐라 과천댁 있느냐 뭐 이런 대사만 하다가 그날은 뭐 사당으로 가서 조상님 앞에서 자결을 하고 피를 흘리고 우리 아들 역할 김종결 씨가 아들인데 업고 뛰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저녁이 되니까 조금 여기가 땡기고 아프고 그래서 그날 저녁은 집에 들어가서 좀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실밥이 이거 터질 텐데 예, 그때. 근데도 어머머. 남편한테는 그런 내색을 안 하고 속상하잖아요. 내가 그런 거 그런 모습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아, 저 여자가 좀 힘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 절대로 남편 앞에서 나 오늘 죽을 뻔했단 말이야. 나 힘들었단 말이야. 뭐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남편한테도 내가 엄마예요. 내가 엄마. 어떻게 그 세월을 다 살아오셨을까 예,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그 시절 생각하면 또 눈물이 또 나시나 봐요. 선생님 그래도 이제 왜 닦으세요? 눈물 닦으세요. 요즘이야 이제 유명한 배우 두 분이 결혼한다면 이미 시작부터 뭐 화려하기가 이루 네. 말할 수 없는데 아, 글쎄요. 저는 왜 그렇게 시작부터 배우도 물론 제가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누가 봐주는 사람 있나요? 누가 뭐 강부자 시켜라 하는 사람 있나요? 그저 내 힘으로 정말 노력으로 남보다 1시간 빨리 항상 1시간 빨리 가서 다 준비하고 다 해놓고 그리고 앉았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앉아서 한없이 한없이 노래 부르죠. 노래. 그래서 노래는 그저 옛날이나 학창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냥 노래만 있으면 좋아요. 저는 노래만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이 이무곤 씨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7남매 맏아들이고 굉장히 사는 환경도 그렇고 어렵게 사시고 그러는데도 뭐가 그렇게
참 씨였는지 칠남매 맏아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물론 그 많은 남자를 물리치고 그 많은 남자를 부잣집 아들도 있었고 뭐 조건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서로가 그럼 그 집을 가보니까 4살짜리 막내 시동생이 동네에서 놀다가 저기 자기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여름 8월달 저녁 먹고 이제 집에 우리 집 좀 가보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막 놀아요. 그러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엄마야 강부자 온다 그러더니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보니까 4살짜리 막내 시동생이에요. 4살짜리 막내 시동생. 근데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참 정말 그런 시어머니가 훌륭하신 시어머니가 참 계신데 7남매 데리고 깨끗이 청소해 놓으시고 방 3칸짜리 국민주택에서 근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 식구들의 눈이 천사들의 눈 같았어요. 제 눈에는 적어도. 그래서 아 내가 이 집으로 시집을 와야지. 이 집은 저 남자는 내가 아니면 평생 장가 못 가겠다. 이런 환경을 보고 누가 선뜻 오겠다고 그러겠나. 감히 겁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 와보자.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먼저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보여줬는데 사람이 성실하게는 생겼다. 거짓말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 집이 재산이 좀 있냐? 뭐 다이아반지 1캐럿은 해준대냐?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7남매 맞이다. 그것도 좋고 그냥 성실해 보이고 거짓말 안 하겠다. 그것만 좋아서 그냥 또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4살짜리가 엄마 강부자다라고 할 정도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결혼 자금도 이렇게 저축을 해놨다. 그래 우리 번듯하게 시작을 하자. 뭐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은요 참 여건이 좋아지고 수입도 좀 많고 그때는 한 달 내도 15,000원인데 그때 우리가 결혼할 때 쌀1가마가 4,500원이고 금한돈이 3,500원이었어요. 그럴 때 정말 나는 한복을 입으면 꼭 이 시계를 차요. 이게 결혼시계예요. 이게 결혼시계인데 이 시계가 그때 이게 브로바예요. 명품이에요. 7,500원 줬어요, 이걸. 7,500원 주고 이걸 샀는데 저는 남자를 라도레는 시계를 사줬어요. 4,500원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방 10만 원짜리 2층 다다미방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오개년계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하러 나온 건가? 재밌어요, 선생님. 5개년 계획은 뭐예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첫 해 전화 놓자. 그때는 백색 전화, 지금같이 핸드폰 시대가 백색 전화 놓자. 방송국은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 오잖아요. 전화 벨이 많이 울려야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백색 전화 놓자. 3년에 집 사자. 5년에 자가용 사자. 이러고 딱 5개년 계획을 세웠죠. 그랬는데도 67년에 결혼해서 68년 4월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서울 분유가 230원 할 때인데 10통을 못 샀어요. 맨날 부족하니까 5통 사놓고 이걸.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눈물 많고 그러니까 제가 모유를 먹이고 싶어서 애를 쓰니까 저 말려라, 저 싸매라. 그래가지고 이걸 꽉 싸매고선 엿기름물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젖이 쫙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보면 눈물이죠. 뭐 이거 먹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엄마 젖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4시간에 50cc를 먹이면요 먹성이 좋고 식성이 좋아서 막 못 참아요. 4시간을 막 이러고 못 참아요. 그러면 그걸 연구해서 보릿물을 꽉 이렇게 보릿물 끓여서 타먹이던 거를 나중에는 감자, 시금치 그리고 저 고기 다진 거 그렇고 쌀 그렇게 해서 이걸 푹 끓여가지고 그 물을 걸러서 마호병에다 넣어놓고 보온병에다가 50cc를 타먹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4시간이 지내도 너무 느긋해요. 너무 느긋하고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100일 안에 이가 위에 2개 아래 2개 그렇게 잘 우리 어머니가 키워주셨죠. 아유, 그러셨군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5개년 계획 세워서 전화 놓고 3년에 집을 샀는데 집도 공무원 아파트로 어디로 5번, 6번 이사 가고 그 다음에
한강맨션, 네. 우리나라의 모래바탕에 아파트를 세운다. 1호, 그때는 1호. 마포 아파트 다음에 한강맨션이에요. 그때 700세대 중에 1호 계약자의 1호 입주자예요, 우리가. 그때 대한민국 주택공사 저기 서대문에 가면 있었어요. 왜 1호 입주자냐, 1호 계약자냐면 이렇게 관리 사무실이 보이고 아이들 노는 놀이터가 딱 보이는 지점에 내가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다 보잖아요. 그리고 관리 사무실이 우린 맨날 나가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여보세요 그럼 쫓아올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그 집을 꼭 내가 사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딴 사람한테 뺏길까 봐 얼른 새벽 4시에 가가지고 그거 1호 계약하고. 예. 입주자는 왜냐면 전세돈을 뽑아서 이제 이 돈을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려니까 1호 입주자를 했죠. 진짜 열심히 그래서 하셨네요. 1호. 근데 그때는 막 수도 물도 안 들어오고 막 길도 덜 되고 한강맨션이 지금은 저렇게 세련됐지만 그런 데서 살았는데 23동 203호를 했어요. 3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럭키한 숫자예요. 뭐든지 3숫자를 뽑으면 제가 다 잘 돼요. 일이. 행운의 숫자군요. 학교 때도 무슨 대회 나가도 1등하고 203호, 303호 할까? 아니야. 물이 수압이 낮으면 303호까지는 안 올라가도 203호. 굉장히 별별 꼼꼼하시네요, 생각을 다 한 진짜. 거죠.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한강맨션을 24평짜리를 장만했고요. 그래가지고 장만해서 뭐 너무너무 이건 뭐 집 장만을 했으니 이건 뭐 어떻게 집들이 막 하고 표현 싶고, 못하죠. 네, 자랑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왕이면 이사 들어가기 전에 다 손질을 해야지 이사 들어가서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조금 비드덕고 뭐 이래갖고 저는 이렇게 벽난로 있는 집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벽난로가 그 아파트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기 가면은 벽난로에 불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많죠. 뭐 전기로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든다고 남편이 저 제재소에 가가지고 송판을 나무 조각을 벽돌 만식하게 다 잘랐어요. 네. 잘라가지고 한쪽 벽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걸 붙이고 벽돌 색깔 다 칠하고 거기다가 다 선을 그으니까 딱 벽돌로 붙여놓은 거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벽돌로 싸갖고 벽난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빨간 전구 하나 넣어놓고 그렇게 거기선 가짜 벽난로요? 장작을 이렇게 몇 개를 싸놨어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 딱 벽난로에 연기는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러고 그냥 애들 둘을 낳아서 애들 아래 5층 침대 이렇게 살아야지 애들 방을 이쁘게 꾸며서 뭐 하여튼 숙대 가정학과 학생들이요. 한강맨션에 가면 강부자네 집이라는데 우리 집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버스로 견학. 저기 관리사무소 앞에다 버스가 딱 되면 쫙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집 다 보고 가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실내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개념이 없을 없을 때 때. 선생님 그걸 근데 하신 거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세련됐잖아요. 아니 그 집 마련하신 게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이렇게 정말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청룡팀 축구 선수들 그러니까 이회택 선수가 센터포드하고 네. 김호 선생, 김정남 선생이 예. 풀백하고 진짜 축구 이세연 좋아하시네요. 키퍼가 골키퍼하고 변호영 씨가 이제 2군 골 이럴 때 정강지, 박수일, 김창일, 이차만 뭐 이런 분들이 다 청룡팀에서 박스컵, 메르데카컵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우리 집을 많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볶아서 밥도 해주고 뭐 술도 한 잔씩 먹고 가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축구가 오늘날 브라질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가셔서 그 선수들 이름 목 놓아 부르시면서 응원하셨던 게 정말 가서 이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체격도 왜소한 데다가 그 선수들한테 체격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어 이 말이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나와서 누가 그 사람들한테 엿을 던져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왔는데 좀 그랬어요. 아유. 엄마의 마음으로 모두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니까 오늘 아침이 참 훈훈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은 그 이무건 선생님하고 전혀 다투실 일이 없으셨을 아이고 것 얼마나 같아요. 잘 싸우는데요. 아우 많이 싸워요. 의기투합이 잘 되셨을 것 같은데. 참 많이 싸워요. 근데
그 양반을 사람들은 생전 화 안 낼 거라고 생각하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한 번도 선생님을 화 안 낼 것 같죠. 화를 자주 내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제가 좀 긁으면 폭발을 하는데 한 번은 연애 시절에 명동을 우산 받고 지나가다가 내가 좀 긁었어요. 또 국립극장 남산에서 국립극장을 내려가다가 긁었더니 느닷없이 이 우산을 받고 가던 걸 샥 하니까 우산이 활가닥 뒤집혔잖아요. 이렇게 뒤집혔어요. 어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는 이제 크게 말을 못하고 어머 왜 그래 이제 입속으로만 왜 그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왜 그래 그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저 뒤에서 우산을 다시 이렇게 접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화가 나면은요 무서워요. 버스 좀 긁으면 또 항상 우리 집은 수유리 쪽으로 가고 그 인에는 정릉이라 미아리 꼭에 거기서 갈아타요 서로. 이제 끝나면 그때는 늘 생방송이니까 강부자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때는 그이도 일 많이 했지만 그래서 미아리 꼭에서 헤어지면은 저는 이렇게 어쩌다 거기 서서 쫑알쫑알 어쩌고 아유 그리고 버스가 오는데 확 뛰어들어가요. 그럼 어머 왜 그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두 분 중에 들어서는. 누군가가 사시면서 막 참길래 이렇게 잘 이렇게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참죠. 선생님. 남자니까.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좀 여자 위에 군림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부인 앞에서 군림하는 재미가 있는데 내가 남편을 누르면 그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져주는 척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서로 그이가 운전을 해서 나를 데려다주고 그럴 때 있었어요. 기사가 없이. 그러면 어차피 내가 손해예요. 빨리 풀어야 이걸 타고 나가는데 어떤 때는 그냥 막 걸어 나가요. 그럼 차가 와서 빨리 타. 그럼 싫어 안 타. 빨리 타. 안 타. 그리고 막 하죠. 그럼 나만 손해니까. 맞아요. 안 탄다는 왜 그래? 그러면 요즘 애들 말로 밀고 당기기에 그리고 고수시네요. 한 번은 한강 맨션 강변도로 가는데 뭐 차 타고 가다가 쫑알쫑알 거렸더니 그럼 내려 그래 내려줘 그랬더니 딱 내려줘요. 내려주고 그냥 휙 가요. 강변도로에서. 어머. 그래도 거기를 쳐다보다가 계속 서 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다 들키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래. 근데 그래놓고 이제 나는 여기서 내릴 사람이어서 하는 표정으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길 건너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나만 손해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 길게 끌어봤자 아무 득이 없어요. 그냥 빨리 풀고 빨리 제가 져주는 게 낫고. 두월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은 게 이렇게 나도 이 다음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나이가 되겠다. 들어야다는 게 두 분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요. 동반해서 가시면 너무너무 이뻐. 정말 정말 동반자구나. 이뻐요. 네, 선생님은 뒷짐지시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옆에서 이렇게 남편을 먼저 좀 챙기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왜냐면 먼저 챙기는 거는 강부자 남편 소리 듣는 게 뭐 그렇게 내가 물론 나쁜 짓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남편 얼굴에 침 뱉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부자 남편이다. 어떤 때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제가 먼저 가고 남편이 뒤따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때는 남편이 먼저 가고 제가 뒤가 이렇게 보다가 저를 못 보니 여자들이 강부자 남편이잖아 막 이래요. 그러면 참 그런 게 저 남자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좀 창피하고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좀 세워주고 그러느라고. 선생님 말씀 도중에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KBS 보도본부에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잠시만 말씀 도중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스 속보 보시고 말씀 이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 보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침마당 네. 화요초대석 오늘은 우리의 국민 배우, 우리의 국민 어머니 강부장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이무건 선생님하고 연애하던 시절의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잠깐 말씀. 두 분이 서로는 뭐라고 부르세요? 혹시? 뭐라고요? 예, 호칭을 호칭이요. 뭐라고 하시는지. 부를 때 네. 이봐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왜냐면 그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여보 당신 뭐 이래 그래서 그런가 지금까지도 이봐요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안 그러면 영 대답 이봐요 승아버지 이봐요 헌주 아버지 이렇게 애들 이름을 불러서 근데 얘기하죠. 연애하실 때는 뭐 오빠 뭐 이렇게 오빠가 뭐예요 오빠가 연애할 아유, 때는 부끄러워라 아니 그냥 부끄러웠어요, 이재호 그것도? 씨 이무건 씨 그러지 뭘 오빠 아유 오빠 요즘 나는 그 저 오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그게 물론 연인끼리 이렇게 친구끼리 사귀다가 그냥 이제 친구끼리 그렇게 되면 오빠라는 호칭도 뭐 오빠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라고 그러겠지만 결혼해서 살면서 아기까지 낳았는데 오빠 하는 건 그렇죠. 아니 그럼 오빠하고 아기 낳아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부는 철없어서 그 아내는 그렇다고 치지만 친정엄마가 와서 얘 오빠 어디 갔니? 사위를 보고 아니면 시어머니도 오셔서 얘야 오빠는 어디 갔니? 부모님들이 그러는 건 더 이럴 때 내가 열변을 토하니까 우리 남편이 절대 그런 얘기 잘난 척하지 마 이러는데 오빠가 뭐예요 오빠가 안 되죠. 이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꼭 저를 보고 승아야 아이들이 야 부자야 이러지는 않아요. 승아야 저는 근데 그렇게 호칭하실 때 궁금했어요. 정말 그 아드님이 아드님을 부르는 건 줄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구분이 정확히 되나요? 선생님을 부르시는 것과 그럼요. 그럼요. 목소리의 그 톤이 다르지 그럼요. 않았어요? 우리 딸을 부를 때는 아버지가 따님이군요. 승아야 예. 이렇게 하죠. 아, 예, 예. 근데 나 부를 때 승아야.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럼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그 지금까지도 이무건 선생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쓰신다면서요? 남들은 안 믿죠. 예. 절대 안 믿죠. 저는 하나도 그래서 내가 제주는 고민 없고 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커스단에서 네네네. 제주는 고민 없고 이 저 돈은 낙가오리가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제주는 강부자가 넘고 낙가오리가 돈반 그 식으로 통장 관리 이런 거 전혀 저는 통장 하나도 없고요. 또 남들은 저 뒷주머니 안차 비밀 주머니 없어? 아니 우리가 헤어질 건가? 왜 비밀 주머니가 있어야 돼? 다 완벽하게 100% 남편한테 다 주고 한 달에 얼마 딱 용돈 타고 어떤 땐 내가 아우 용돈 좀 더 주라 너무 모자라 내가 그러면 얘기를 해 그럼 더 주지 그래요 그러면 더 달래서 쓰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애들이 지금 자제분들이 네. 한참 자랄 때는 이렇게 요모조모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는 네. 행여라도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이다. 아니면 어머니보다 덜 유명한 그때도 강부자나 했지만 예. 이무건은 이랬으니까 행여라도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어머니 뭐 사야 되는데요 뭐 준비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저는 꼭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라 그랬지 내가 그래 알았어 이래 본 적 없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거 계획 세워보자 애들한테도 금방 뭐 해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계획 세워보자. 그래서 계획 세운 거 같이 하고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죠. 그럼 그 예. 좋은 방법이네요. 강부자의 남편으로 사시는 그런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강부자의 남편으로 산다는 게 왜 웃겠어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그이는 주위에서 원체 얘기하니까.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술이라면 정말 대단한 애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술로 달래는지는 몰라도 아니 그렇다고 술 먹고 뭐 의식불명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강부자 남편으로 사는 게 왜 스트레스가 없겠나 저는 그걸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제가 조심스러워하죠. 행여라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 내가 돈 못 번다고 나를 괄세하냐 뭐 이러지는 않을까. 근데 그 대신 한 번도 그의 용돈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본 적 없어요. 맘대로 써요 자기가.
사실은 김혜영이 남편으로 사는 남자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더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술자리에 앉아도 그냥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가 오면은 아, 이 사람이 김혜영이 남편이라 그러면은 진짜 거기서 어떻게 속말을 하나도 못 꺼내는 거예요. 얌전하게 술만 먹고 온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더 하시겠죠. 그럼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가 저는 내가 이봐요.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갑을 빨리빨리 빼야 소외당하지 않고 왕따당하지 않는 거래. 그러니까 어디 모임에 갔을 때 특히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지갑을 빼. 선배라고 이러고 앉아서 후배들이 내기 바라고 아니면 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그다음부터 자리에 안 부른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 친구들이 많죠. 그렇다고 맨날 그이가 내는 건 아니에요. 적당하게 내죠. 적당하게. 뵙기 좋죠. 선생님께서 언젠가 꼭 두 분이 함께 같은 날 같은 시에 세상을 떠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제가 우리가 금술이 좋아서 꼭 같이 가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먼저 갔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그 어깨가 처져 있겠나. 맨날 같이 있다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 물론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잘 모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거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고 만약에 저희가 먼저 갔다. 그럼 난 무서워서 못 살아요. 난 지금도 남편이 어디 가고 없을 땐 집에서 밤에 잘 때도 몇 번씩 이렇게 누가 꼭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몇 번씩 너무 겁이 많고 너무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요. 자제분들은 다 분가하셨고요. 다 분가해서 미국서 다 살아요. 근데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버지를 한꺼번에 일을 치르고 가면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둘이서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 또 왔다 갔다 얼마 있다가 또 엄마 그러면 너무 시간도 낭비고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가면 건 아니죠.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장례식장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 노래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나를 슬슬 노래 시키려고 지금 눈치채셨어요, 선생님? 아니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인데 사실은 김광석 씨보다는 김목경 씨라는 분이 불렀어요. 이 노래를. 맞아요. 그분이 어느 불렀어요. 노부부의 이야기. 그래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우리 남편이 먼저 죽는다면 내가 장례식 날 거기 서서 이제 발인해서 나가기 전에 이 노래를 할 거야. 그러면 막 울음바다가 되겠지? 내가 이랬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들어놓 있다 그러면 웃겠다 웃어. 그랬어요. 아니 노래 부르기 전부터 벌써 우시면 어떻게 노래를. 아니 그냥 이 사람은 사는 게요. 맨날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러는 거예요. 노래 부탁드려도 돼요? 네? 노래 듣고 싶어요. 아 노래 하라고요? 네, 하죠 뭐 그럼 싶어요. 해야지. 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길
키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아니야. 이 노래는 여기 마지막이 더 근사한 노래인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한 번 가면 못 올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근데 선생님 이 노래요 앞으로 40년 동안 부르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부르세요. 아우 근데 이 노래 나 이렇게 노래가 팍 와닿은 거 이 아침에 처음인데요. 그랬어요? 네. 반주가 선생님을 못 따라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엉망이네 오늘. 엉망이야 노래가. 아니 근데 아니에요. 저는 김목경 씨 노래를 진짜 처음부터 좋아하거든요. 그냥 나 혼자 라이브로 할 걸. 김목경 씨 에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수분이 부른 것보다도 선생님의 감정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가수들은 순간순간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에 같이 따라 부르는데. 아니 기왕 나와서 노래 부르시는 그렇게 무대 가운데서 부르시지 왜? 아니요 뭐 네. 저렇게까지 가운데로 뭐. 저 오늘 아침에 잃는 시간에 괜히 눈물바람 하는 것도 죄송하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절대로 아침에 남자 앞으로 지나다니지 마라. 남편 앞으로 지나다니지 마라. 앞으로 절대로 아침에가 아니고 남편 호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네. 왜냐면 소주머니에 손 넣으면 지갑도 꺼내볼 거고 그렇죠. 소지품도 꺼내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엄격하셔서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화통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무서웠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앞에 나가서 뭐 뻔질나게 뭐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아니 근데 근데 선생님- 저희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저희 또래 되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아우 요즘에는 뭐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도 뭐 알아서 다 생활하고 하니까 정말 사는 날이 없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예. 그럼 선생님은 요즘에는 어떤 일이 얼마나 넘으셨는데 시간이 어떤 많고 낙으로 얼마나 사세요? 할 일이 많을까. 네. 왜 할 일이 없어요. 아이들 다 켜놓으셨으면은 아이들 나간 다음에 청주와 가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문화행사에도 좀 가시고 네. 연극도 좀 보러 다니시고 오페라도 좀 보러 다니시고 뭐 발레도 좀 보러 다니시고 아니면 미술관 같은 데도 좀 가시고 할 일이 너무 많죠. 아, 문화를 즐겨라. 그럼 문화를 즐겨야죠. 즐길 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집안에 반찬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지. 여자들은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벌써 추석 지나고 나면 아직 추석은 안 됐지만 가지 말리고 오이 말리고 미리. 밑반찬들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바빴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사다 먹으니까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돈다 그러는데 많은 시간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아니면 정말 여력이 다 하시고 기운이 다 하시고 체력이 다 하시면 봉사 활동도 좀 가시고 네, 맞습니다. 가서 애기들 목욕도 좀 시켜주시고 네, 그런 일 많이 하시면 얼마나 많이들 좋겠어요. 하시죠 친구한테 또. 일러. 예. 그렇게 그거- 지내시면 좋죠. 맞아요. 그 지금 아마 아침에 선생님이 이런 그 어느 부부의 60대 부부의 얘기도
울음바다가 아니고요. 어머니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조금 뭐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살아계시다면 전화하시고 또 엄마한테 좀 재롱도 피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난 선생님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요. 선생님 아까 웃으실 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하고 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머님 모습이 많이 있어서 살아계실 때는 좋았어요. 그런 거 다 못 느껴요. 돌아가신 다음에 다 후회하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정말 잘 모셔야겠어요. 선생님께 저희 제작진이 선생님 뭐 목표나 꿈이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뜻밖의 신사임당 상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신사임당 하면은 우리나라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어머니시고 네. 참 문필가시고 화가시고 대단한 많은 역량을 가지신 분인데 신사임당상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주부클럽에서 1년에 한 분씩 시상을 합니다. 근데 70이 넘어야 되고 호적이 깨끗해야 되고 또 남편 내조 잘해야 되고 아이들 잘 길러야 되고 그리고 자기 하는 분야에서 좀 뛰어나게 잘해야 되고 하여튼 조건이 많아요. 근데 아직도 한 분도 연예계에서 탄 사람은 없어요. 예술계에서는 궁치에 쓰시는 이철경 여사님, 또 서양화가 박내연 여사님, 또 매듭 하시는 김시진 여사님 몇 분이 타셨지만 연예계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저는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연예인이라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어디 가면 저 사람 연예인 아니야? 애들이 연예인이시죠? 연예인이시죠? 저는 그게 그렇게 싫어요. 연예인? 우리나라 연예인 대우를 제대로 해요? 참 자기의 노력에 비해서 대우가 연예인은 그런데 그게 17살 먹은 아무개나 74살 먹은 아무개나 똑같이 연예인이라고 통폐합해서 불러주는 건 좀 기분 안 좋아요. 언젠가 한번 무슨 행사에 보니까 목포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난영 여사님은 이난영 씨 그러고 박화성 선생님은 박화성님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칭을 할 때 님이라는 걸 조금 높이는 것 같아요. 씨는 조금 낮춘. 근데 똑같이 목포 출신이고 똑같이 예술계에서 일하신 분인데 왜 이난영 씨는 씨고 박화성 씨는 님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 좋았어요. 아직도 난 이 나이에 어디 가면 연예인이시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연예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호칭은 받고 싶지 않아요. 어떤 호칭으로? 그냥 배우라고 그러죠. 배우. 배우. 네. 배우는 인간이 아닌 사람을 배우라고 그러죠. 아니 빚져서 배우. 글쎄 배우 노릇도 제대로 한 건지는 몰라도 그냥 저는 직업란에 배우. 그리고 뭐 여러분께서 대우를 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냥 큰 배우. 국민 좋네요. 배우 난 이런 거. 국민 배우 많아요 요즘. 많아요. 근데 그냥 큰 배우. 어쨌건 선생님 말씀처럼 대중문화인 중에는 최초로 신사임당상을 꼭 수상하시기를 저희가 기원해 드립니다. 제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노력을 안 되는 게 가서 로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열심히 반듯하게 살아요. 사시려고. 그럼 알죠. 지금도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 어떤 롤 모델이 있으신 거예요, 누군가? 제가 정말 닮아가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면 전혜성 박사님이에요. 전혜성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언젠가 그분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한국을 떠날 때 남편하고 떠날 때 배를 타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착하셔서 6남매를 낳으셨는데 6남매를 책상을 똑같이 놨어요. 6개를 지하실에다가. 그러셨죠. 책상 똑같이 6개 놓고 아버지 엄마 책상까지 똑같이 8개를 놨어요. 그래갖고 8사람이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6사람을 어머니가 젖을 다 먹여 키우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지금 80이 넘으셨나 그러셨을 텐데 것 같아요.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요. 아직도 정정하게 일하세요. 뭐 날씬하다. 늘씬한 뭐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날씬을 따지는지 그런 거 관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근데 그 아드님들 따님들 6이 다
그러시죠. 미국의 대단한 자리에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 닮고 싶어요. 선생님은 전현성 선생님 닮고 싶지만 저희는 선생님처럼 정말 사랑하고 싶군요. 아이고 오늘- 부족한 게 아유 많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희 큰 배우 모시고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고요. 가을에 하시는 연극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장 선생님. 배우 강부자 선생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산 명산 몽고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500 인간 코리아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 출판사 푸르넥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혹시 오늘 정도전의 정현민 작가를 만나려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세대 공감 알랑가 몰라 패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